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자, 이제 5강이고요. 이제 드디어 화학의 조금 더 안쪽으로 접근해서 가장 힘든 부분에 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점점점 어려워져요. 자, 뭐 강의 시작하면서부터 이거 어렵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좀 부담일 수가 있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빨리빨리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 한 번 더 들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 강의는요, 제목이 화학식량과 몰이죠. 그러니까 화학식량에 대해서 공부하고 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라는데 라고 써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위치, 그 힘의 분배가 좀 다르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제가 주장하는 학습 목표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보세요 한번. 학습 목표가 몰 계산입니다. 아니, 그러면 화학식량은 어디 갔느냐? 화학식량을 알아야 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저는요 자꾸 몰 계산이 잘 안 돼요,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화학식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아주 뚜렷한, 잘 안 되는 원인이 아주 뚜렷한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학식량을 얘기할 때요, 우리가 이제 원자량, 그 다음에 분자량, 그 다음에 뭐 실험식량, 이게 쭉 나옵니다. 근데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데 뭐 지금까지는 용어 정리 되게 중요했잖아요.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우리 앞 강의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3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용어 정리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용어 정리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용어가 왜 생겼는지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자, 원자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자량이라고 할 때는요,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상대적 질량.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상대적 질량. 자, 이런 말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상대적 질량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한번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오글거리는 예제가 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방송이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에는요, 제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이때 끄떡거리지 않는 사람들은 화학을 공부할 수 있는 마인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요, 제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과학하는 사람이면요, 이의가 있습니다. 왜?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 누구보다 잘생긴 겁니까? 라고 당연히 질문을 하셔야죠. 아니, 당신의 얼굴이 장동건이나 뭐 원빈이나 저랑 비슷한 그 김수현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아닌 건 사실이지 않느냐, 많이 아닌 건 사실이지 않느냐.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구과학의 최선목보다는 훨 낫지. 이렇게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점이 없이 무조건 그냥 너 잘생겼니? 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거죠. 특히 화학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까칠합니다. 뭡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물은 100도씨에서 끓습니까? 답해보세요 한번. 물은 100도씨에서 끓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화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물은 100도씨에서 끓을 수도 있고 안 끓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물은 1기압 상태에서 100도씨에 끓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1기압이다 이런 게 바로 뭡니까? 조건이죠, 조건. 그렇죠? 양진석은 잘생겼습니까? 제가 왜 수강 후기에 엄청나게 그 안티가 생길 거를 뻔히 알면서도 이런 얘기 했을까요? 조건을 정확하게 보고 기준이 뭔지 정확하게 보고 비교할 것이 무엇인지 보는 게 화학하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원자가 뭐라고요? 상대적 질량이다 라고 할 때 그러면 기준이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1960년대에 시작됐어요. 60년대에 제정이 됐는데 뭐냐면 원자 번호 6번 탄소고요. 그의 질량을 12로 하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날 원자량이라는 게 쭉 나온 겁니다. 오케이? 자, 미리 정리하겠습니다. 원자량 하면요, 수소는 1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탄소는 12입니다. 산소는 16이고요. 질소는 14입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은 23이고요. 염소는 35.5입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 제가 아주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허나 지금은 아니니까 싹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수소가 몇이라고요? 1. 탄소가 몇이에요? 12. 이것만 기억합시다. 수소 몇이에요? 1. 탄소가 12.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원자량은요,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간단하게 기억하시고요. 그 원자의 질량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만약에 수소가 있는데 수소 원자량은 우리가 1이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1g이냐?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케이? 상대적 질량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쓸게요. 상대적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단위를 붙이지가 않아요. 단위를 붙이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원자량의 기준 되는 건 무엇입니까? 이미 다 얘기해놨죠. 뭐예요? 원자 번호 6번 탄소 질량 12로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의 원자량이 쭉 나온 겁니다. 물론 그 전에는 기준이 막 바뀌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원자 번호 6번 탄소 질량 12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넘어갈게요. 그럼 뭐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값이에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가는 뭐냐라고 할 때 가는요, 탄소 원자 1개가 있죠. 그 다음에 수소 원자 12개가 있어요. 근데 밸런스가 맞아요. 무슨 말입니까? 질량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 곱하기 x하고 그 다음에 12 곱하기 y를 했는데 같더라. 그러면 x가 몇이에요? 12고 y가 1이다. 이게 상대값 아니에요. 그래서 탄소는 12, 수소는 1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오케이? 한번 더 해볼게요. 탄소 원자가 4개예요. 이미 12를 알았어요. 그러면 12 곱하기 4는 넌 몇 개니? 산소는 아직 몰라요. 얼마인지. 근데 곱하기 3이 됩니다. 오케이? 자, x는 구하면 되겠죠. x는 어떻게 구해요? 3분의 12 곱하기 4. 이건 산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16이 되겠다. 그래서 산소는 16. 근데 이 문제를 답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 답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한번. 탄소가 12라고 정했더니 수소가 1이 되고 산소가 16이 되었다. 요거를 정하는 거죠,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 답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하지만 답 정하는 것보다 이 그림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지금 나와 있는 요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요 그림의 의미가 뭐냐? 양팔저울이 질량을 얘기하고 있다. 그럼 질량은 왜 얘기하고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럼 너희들이 질량이 같다 이거예요. 근데 개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져야 돼요? 그들을 얘기하는 상대적인 질량값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왔어요. 뭐예요? 원자량을 얘기할 때 단위 붙이지 않습니다. 왜? 상대값이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거. 원자량을 얘기할 때 기준되는 게 누구냐? 라고 원자 번호 6번 질량 12의 탄소다. 그러면요,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이 문제에서 좀 더 할게요. 잘 보세요.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뭐냐면요, 탄소와 수소가 원자량이 12대 1입니다.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냐? 탄소가 수소보다 12배 무거워요. 이 얘기예요. 오케이? 수소는 탄소보다 12분의 1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원자량의 의미가 뭐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책에도 많이 써 있지만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인식시키고 싶은 게 있습니다. 원자량의 의미는 상대적 질량이다. 제가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완벽하게 머릿속에 외우라는 얘기죠. 원자량의 의미는 상대적 질량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거 좀 볼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원자량이 12인 탄소 원자 1개의 질량은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g이다. 원자량이 16인 산소 원자 1개의 질량은 몇 g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요, 요거를 조금만 다시 앞으로 가서 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자량의 의미가 뭐라고요? 상대적 질량이다. 자, 요거 지금 제가 3번째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원자량이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 보고 문제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한번. 수소 원자에 1개의 실제 질량이 있어요.
실제 질량 정말 재봤어요. 정말 재봤더니 얼마냐?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제곱g이에요. 굉장히 작죠. 그러면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얼만큼일까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얼만큼이에요?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g입니다. 오케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거 나와 있는 거 갖고 그대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비교할 때 만약에 이 수소를 1로 처리했습니다. 라고 하면 탄소가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를 기준으로 했다. 오케이? 실제 질량 값의 비율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요, 나는 그게 싫다. 아니, 그 과학자들이 한 얘기지. 난 누구누구야. 난 이게 싫어.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나는 11로 할 거야, 이거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12배를 비례로 해주면 되죠. 무슨 얘기냐면 누구가 기준이 바뀌었다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럴 때는 항상 요 플랜을 잊지 마세요. 이걸 잊지 마시고 아 얘들을 1대2로 했구나. 근데 얘가 12로 바꾸면 나는 X 이런 식으로 풀란 얘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바뀌었어요. 탄소를 6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너는 얼마가 되겠니? X. 비례식 쓸 수 있잖아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굉장히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주목하시고요. 잘 보세요. 이 숫자를 외우는 게 좋을까요? 외우지 않는 게 좋을까요? 제가 처음에는 이거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비교하세요 라고 강의는 했습니다. 근데요 욕심이 생기네요. 만약에요 이 강의를 보는 학생이 내 조카라면, 조카 보고 있어요. 예, 누가 보고 있는데 내 조카야 라고 한다면 삼촌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 이건 나온 거니까 이해하자. 그렇게 말 못하죠. 삼촌은 외우고 있는데 조카한테 이해하자? 아닙니다. 조금 힘들지만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제곱g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g 지금 외웁시다. 지금. 그리고 나서 이들의 비율이 1대 10이다. 요 정도 좀 지워졌는데 1대 10이다. 그리고 얘가 기준된다. 이렇게 한 번만 외워주세요. 딱 한 번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분석할게요. 원자량이 탄소의 원자량이 12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라고 하네요. 얘한테 주어진 비율이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g이고요. 얘한테 주어진 비율은 모릅니다. 그래서 비율이란다. 질량이 요만큼이고 한 개의 실제 질량이 얘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 그럴 때는 수소를 떠올리면서 아 12대 16이 왜 나왔지? 이렇게 한번 뽑아보면서 요 중요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소의 질량이 왜 나왔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탄소 대 산소가 나왔던 비율은 12대 16은 주어진 거죠. 그러면 12대 16이 왜 나왔느냐? 탄소는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g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12에 해당하는 것이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g이다. 일부러 세 번 써준 거예요. 외우시라고. 는 16에 해당하는 한 개의 질량은 X 해서 구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또 한 번. 그렇다면은 비례식을 세운다면요. 탄소의 원자량, 탄소의 한 개 실제 질량, 그 다음에 산소의 원자량, 그 다음에 산소 한 개의 실제 질량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뭐 답이 얼마다가 중요한 게 답은 다 밑에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산하는 요 로직, 생각하는 이 방식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데 선생님이 이 문제는 바로 산소와 탄소를 물어봤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는 뭡니까? 탄소와 수소의 비율을 가지고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제곱g 대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g의 비율이 1대 10이었다.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앞으로 질소가 나올 수도 있고 나트륨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탄소와 수소만 똘똘하게 외우겠다. 그리고 탄소 중심으로 수소를 바꿔주면서 딴 걸로 바꿔주면서 문제를 풀 것이다. 요게 제가 드리는 신의 한 수입니다. 오케이? 잘 기억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답은 여러분들 보세요. 책에 있으니까 계산하지 마시고요. 이런 건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기로 하는 거지. 자, 근데 원자량이 나왔는데요. 갑자기 네 번째 주제로 뭐가 나왔어요? 평균 나왔어요. 평균. 자, 평균 나오면요. 동위원소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동위원소. 자, 용어가 나왔네요. 제가 웬만하면 강의할 때 자세히 보시면 데코레이션을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아닌데 요건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여성틱하고 제가 이렇게 좀 섬세하고 이렇게 만화처럼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요거만큼 제가 하겠습니다. 왜? 동위원소는 뒤에 또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동위원소가 무엇이냐? 일단은요. 원자 번호가 동일해요. 원자 번호가 동일하다. 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원자 번호 동일. 원자 번호가 동일하면요. 기호가 동일합니다. 원자 번호가 동일하면 기호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같은 원소예요. 그러면 동일 원소. 원소가 동일하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원자 번호 1번 수소, 1번 수소, 1번 수소 이렇게 불러줍니다. 오케이? 근데 뭐가 다르냐? 질량수가 달라요. 질량수 다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질량이 1, 2, 3. 그럼 이 표현은 뭐냐? 아, 아래에 있는 건 뭐예요? 원자 번호. 원자 번호를 써주는 거고요. 아래는. 자, 위에는 뭡니까? 질량수를 써줍니다. 질량수. 자, 우리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예요. 근데 질량수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 봤을 때 이들을 뭐라고 한다? 동위원소라고 한다. 그러니까 수소가 아니었던 거죠. 오케이? 수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수소가 1짜리도 있고 질량이 2짜리도 있고 질량이 3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존재하는 비율이 여기에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얘는 조금 있어요. 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존재의 비율까지, 자, 여기까지 필기할게요. 존재 비율까지 계산해서 답을 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질량 1짜리 곱하기 존재 비율 더하기 2짜리 곱하기 존재 비율 더하기 3짜리 곱하기 존재 비율을 다 하셔야지만이 이들의 평균 값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가 바로 평균 원자량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질량이 1짜리와 2짜리와 3짜리와 똑같은 수소로 되어 있는데 너희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뭐라고요? 동위원소라고 한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아, 책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그 나와 있는 거 조금 더 이용하시고요. 일단은 동위원소라고 한다. 지금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동위원소는 수소가 하나가 아니구나. 질량이 1짜리도 있고 2짜리도 있구나. 3짜리도 있고. 그래서 다 존재 비율을 계산해 줘야지만이 평균 원자량이 나온다. 끝. 오케이? 자, 책에는 아마 탄소로 나와 있어요. 탄소가 나와 있고 교재 여러분들 보시면요. 32페이지 정도 보시면 탄소로 계산 쭉 돼 있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외워라가 아니라 평균 원자량은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평균 낸 값. 끝. 오케이?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요. 거기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탄소가 12가 아니고 탄소가 사실은 12.01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편하게 12로 쓰는 거죠.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에 거의 몰려있기 때문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이 존재하는 확률을 다 계산해 주는데, 자, 수소가 몇이었죠? 1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1짜리, 2짜리, 3짜리 중에 압도적으로 1짜리가 많은 부분을 비율을 차지한다. 이렇게 해서 비율을 계산해 줬다가 바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동위원소는 지금 다 할 게 아니고요. 또 나중에 해야 되니까 요 정도까지만, 지금은 단어 정리까지만 기억하세요. 아마 책에 보면은 화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 나와 있거든요. 아직은 몰라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동위원소를 고려해서 평균 낸 값이 평균 원자량이구나. 거기까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자량은 하나만 잰 거잖아요. 근데 평균 원자량은 그들의 동위원소를 감안해 주었다. 이게 팩트가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할까요? 자, 볼게요 한번. 원자량.
질량수가 12인, 그래서 위에다가 살짝 써줬죠. 이렇게. 아하, 위첨자가 나오면 질량이구나. 오케이. 12.00으로 정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질량, 제가 강조한 거죠. 동위 원소는 원자량이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동위 원소는 원자량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평균 원자량은 뭐냐? 각 동위 원소의 원자량과 존재비를 고려해서 계산된 값을 바로 평균 원자량이라고 한다. 오케이? 이 정도 하시면 어렵지 않고요. 자, 그러면 분자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분자량부터는 속도가 좀 빨라져요. 왜냐면 어렵지가 않거든요. 자, 분자량 볼게요. 말 그대로 분자의 상대적 질량 이러면 되겠죠. 혹은 싫으면요, 시그마. 시그마가 뭐죠? 합치는 거죠. 뭐예요? 원자량이다. 이렇게요. 오케이? 근데 실험식 양은 뭐냐 이거예요. 실험식 양. 분자량은 알겠어. 우리가 분자 배웠잖아요. 알겠는데 실험식 양은 뭐죠? 라고 하면 분자로 표현될 수 없는 것들. 뭐가 있어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NaCl 이런 것들 가장 대표적인 거 Fe2O3 이렇게요. 이건 뭐예요? 이온 결합이잖아요. 이렇게 이온 결합, 대표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을 우리가 실험식 양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거 말고 뭐 원자 결정도 있어요. 원자 결정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들어가지 마세요. 책에는 써 있지만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은 NaCl, Fe2O3는 실험식 양이라고 한다.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 화학식 양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량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보세요 한번. 이게 CO2예요. CO2인데 CO2는 탄소 하나와 산소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탄소가 원자량이 10이고요. 더하기 2 곱하기 산소가 16이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면 얼마예요? 44가 나온다. 이런 표현이 이거죠. CO2를 하나씩 계산해 주니까 44다. 역시 뭘 안 쓴다? 단위는 쓰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나오죠? 실험식량, NaCl의 실험식량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야? 실험식량의 대표적인 게 이렇게 이온결합 물질 NaCl의 실험식량이다 라고 써 있잖아요. 이때 그럼 Na 따로 Cl 따로 계산하면 되겠죠. Na가 얼마냐? 23이고요. Cl이 35.5입니다. 합쳐서 얼만큼이야? 58.5가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이런 거야 공부가. 그러니까 여기서 못하는 친구 하나 있어요. 뭐냐면 뭔가를 자꾸 세분화해서 나누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자량? 원자량. 상대적 질량 그 정도까지. 분자량. 원자가 모이면 분자가 되겠지. 그리고 그 분자가 되는 거를 분자량이라고 한다. 끝. 오케이? 실험식량. 분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NaCl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실험식량이구나. 여기까지 간단하게 해줘야 되는데 세상 만물을 다 여러분들이 조합하고 계산하고 나누려고 한다면 화학을 못하게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키포인트로. 분자량,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값이다가 되겠고요. 실험식량,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의 실험식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루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모두 합한 값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NaCl 정도 딱 기억하시고 CO2 정도 딱 기억하시고 오케이? 이러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높아시면 제가 뭔가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이 강의를 통해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수소 원자량 몇이에요? 1 외웁시다. 탄소 몇이에요? 12. 질소 몇입니까? 14. 산소 몇이에요? 16. 이렇게요. 그 다음에 나트륨 몇이었어요? 23. 그 다음에 염소 몇입니까? 35.5. 다 양보하고요. 제가 여기까지만 제가 양보 못합니다. 이거는 꼭 챙겨가세요. 오케이? 원자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정도 외울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분자량 넘어가면 H2, O2, N2 이 정도. H2, O2, N2. 그러면 H가 두 개니까 몇이에요? 2가 되겠죠. 빨리 할 수 있죠. NO2, O2 얼마큼이면 16이니까 얼마? 16 더하기 16이니까 32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질소는요. 14 얼마큼이에요? 28. 외울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또 하나. H2O 너무 잘 나오는 거죠. 너무 잘 나오는 거. H2O 얼마예요? 2 더하기 16이죠. 왜? 1 곱하기 2 더하기 16. 요 숫자가 작은 게 어떻게 돼요? 곱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사실 이것도 14 곱하기 2였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자, 얼마예요? 그러면은 18이 되겠다. 그쵸? CO2 얼마였어요? 방금 했죠? 탄소 12 더하기 16 곱하기 2 그러면은 44 이렇게. 메테인 CH4 얼마큼이에요? 12 더하기 1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얼마큼이에요? 16 이렇게. 오케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강의를 들었는데 이 계산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most of all C6H12O6 뭐예요? 이름이 뭐죠 이게? 포도당. 그쵸? 조금 어렵습니다. 12 곱하기 6 더하기 1 곱하기 12 더하기 16 곱하기 6이죠. 자, 이때 12는 탄소 거, 1은 수소 거, 산소는 16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6,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6 곱하죠. 얼마요 이거 다음에? 계산 안 되죠. 이거 안 되죠. 빨리 해야지. 암산 180이죠. 외운 티가 다분하죠. 네,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 같은 거는 이렇게 암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요하게 화학에서 정말 잘 나오는 분자량 정도 외우는 게 좋아요. 2, 32, 28, 18, 44, 16, 180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글쎄요. 제가 조금만 더 양보할게요. 지금 만약에 못 외웠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니잖아. 계산하는 거죠. 오케이? 하지만 글쎄요. 저는 만약에 암기한다면 요 박스를 암기하세요. 요거 암기. 그 다음에 응용, 그 다음에 뭐 적용 이런 말씀 되겠죠. 근데 나중에 되면 이게 저절로 암기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공부의 양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리 좀 했고요. 자, 다음 주제 그러면은 제가 실제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예제 3번이 나와 있잖아요. 자, 제가 한번 할게요. 끝. 이렇게 푸는 거야 원래요. 그쵸? 그러니까 공부가 돼 있으면 그냥 쑥 나와요. 그런데 이게 좀 화학 처음 하는 사람이 함부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14 더하기 1 곱하기 3 미리 한번 해본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한 번 더 1 곱하기 2 더하기 16 되죠? 그 다음에 NA가 몇이에요? 23 더하기 16 더하기 1 이렇게요. 맞죠? 그 다음에 이거 얼마예요? 12 더하기 1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답이 충분히 나오죠. 그러니까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빨리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요. 자, 오늘의 메인 하이라이트 바로 몰입니다. 몰이에요. 결국 지금 공부한 건 뭐냐면 몰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몰은 뭐냐? 그냥 개수 세는 단위예요. 그냥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몰이 왜 필요하냐 도대체. 자, 한번 어떻게 할까요? 예,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스튜디오 한번 오셔가지고요. 제가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강의하다가 친구야 가서 분필 한 10개만 주워와봐. 그럼 주워올 수 있잖아요. 10개니까 세우면 되죠. 그죠? 아이 친구야 빨간 분필만 갖고 와봐. 갖고 올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친구한테 넌 저기 가서 A4 용지 4장만 주워와봐. 주워올 수 있죠. 세 번째 친구한테 자네는 가서 그 모래 3알만 주워와봐. 약간 힘들겠죠. 근데 네 번째 친구한테 저기 가서 밀가루 5개만 주워와봐. 못 주워오죠. 이게 뭐냐? 입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물 한 잔 쫙 먹으면서 제가 먹어볼게요 한번. 내가 지금 물을 7알갱이를 먹었어. 이런 표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입자가 너무 작으면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묶어서 셉니다. 이때 뭐 여러분들 교재 시중 교재마다 연필이 12개가 한다 쓰고 오징어 몇 개고 이런 거 나는 와닿지가 않더라고. 신기하게. 나는 12개의 연필을 사본 적이 없어요. 한 따스를 왜 삽니까? 한두 개 사지. 그래서 저는 이 몰이란 단어는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묶어 부른다. 그리고 새로운 단위다. 그래서 단위가 뭐냐? 그러면 1몰에 해당하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원자나 분자나
이온 등등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있으면 이거를 뭐라고 한다? 1몰로 하자라고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몰은 개수 세는 단위인데 우리가 1몰을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이 숫자 외워야 됩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아까 전에 탄소가 몇이었어요?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이었죠? 근데 이거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예요.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큰 숫자예요. 그래서 책마다 뭐 완두콩으로 한반도를 어떻게 덮고 뭐 동전을 세워가지고 달을 몇 번 뭐 가고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 다. 아니 느낌이 없어 느낌이. 지금 우리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그 뉴탐스라는 책에서도 뭐 밤하늘에 별을 세고 느낌이 없어. 별이 보여야 별을 세지. 그래서 저는 1몰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군요. 나는 소박해. 저는 꿈도 없어요 별로. 나는 별로 꿈이 없어. 그냥 조그만하게 그냥 1몰 원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몰 원. 한번 세볼까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그 다음에 뭐죠? 경인가? 10경, 100경, 1000경 해서 600회예요. 600회. 소박해요? 아, 그렇게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구나. 그런 식으로 뭐를 이해하면 되겠고요. 사실은 제가 만약에 면접관이잖아요. 여러분들 면접하러 왔어요. 여러분들 화학 잘했나? 다 1등급 쫙. 아유, 훌륭한 학생이야. 근데 친구야, 왜 몰이라는 게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아, 제가 1몰원이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왜요? 너무 작아서 원자, 분자, 이온 따위가 너무 작으니까 셀 수 없어서 묶어서 불러요. 그런 말이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런 말을 기다리고 있거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몰까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1몰은 몇 개다?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키워드 나왔습니다. 벌써. 몇 개입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꼭 외우세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꼭 외우시고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자, 분자, 이온이 어떠한 입자수가 있고 1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파악해 볼 텐데 잠깐 표 보지 마시고요. 잘 보세요. 원자, 분자, 이온 알았어요. 너희들이 1몰의 의미는 몇 개?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렉 걸린 게 아니에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원자 그 다음에 이거의 분자가 되겠고요. 분자예요. 분자. 죄송합니다. 분자. 바꿔놓을게요. 분자. 그 다음에 이온 이렇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몰수와 입자의 관계를 볼게요. 탄소 원자 1몰은 얼마냐? 탄소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에서 1몰 나오면요. 바로 치환시켜야 돼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오케이? 그러면 탄소 원자가 0.5몰이다. 그럼 반이잖아요. 반. 3.01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이렇게 치환시킨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물분자죠. 물분자 1몰. 자, H2O가 써있고 일자 써있으면 있어야 되는데 일자가 안 써있어요. 애석하게도. 그래도 몇 몰? 1몰. 오케이? 물분자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그 다음에 2몰이면 얼마큼이에요? 12.04 곱하기 10의 23제곱개 혹은 1.204 곱하기 10의 24제곱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NaCl 나오는데 나트륨 이온이 있다 할 때는 1몰이 얼마냐? 나트륨 이온이 이렇게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Cl-2몰은요. 12.04 곱하기 10의 23제곱개 혹은 1.204 곱하기 10의 23제곱개가 되겠다 이 말이죠. 와,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죠.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외우시지 못하면 공부가 안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림 잘 나와 있죠? 이게 탐스런이 참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분자 1몰에 들어있는 원자 수가 얼마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 원자 뭡니까? 개수 세는 거잖아요. 그렇죠? 1몰에 산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2개가 있네요. 그런데 1몰이라고 얘기해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몇 몰개, 2몰개, 몇 몰개, 1몰개 이렇게 보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또 가보겠습니다.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화합물에 들어있는 입자수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도 NaCl이잖아요. 그럼 Na 끊어지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몇 몰개? 1몰개, 1몰개 이렇게요. 퀴즈! 여기가 만약에 2라고 써 있어요, 앞에. 2NaCl. 그럼 얼마큼이에요? 2몰개, 2몰개 이렇게요. 2몰개, 2몰개 이런 식으로.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 교재에다가 좀 표시 좀 하세요. 여러분들 교재 어디냐? 34페이지를 통으로 이렇게 박스 해가지고 별표. 자, 이제 핵심에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왔어요.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이런 거를 계산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강의 시작한 지 36분 정도 됐을 때 드디어 히든카드 하나 꺼내겠습니다. 뭐냐? 몰과 질량, 물질의 몰수, 그 다음에 물질의 질량 같은 거를 정말 헷갈리게 줘요. 이때 정확하게 이거를 인식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제가 뭔가를 하나 선물을 드릴게요. 신의 한 수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물론 뭐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는 아니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이거 왜 들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거 하나 선물 드리면서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저만의 논리예요. 잘 보세요. 일단은 이 문제를 풀 때는요. 단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 그램퍼 몰 해가지고 단위 다 계산하는데 제가 조언 드린 거는 물론 단위 쓰는 게 원칙이고 좋아요. 좋은데 제 말 믿고 한 번 정도는 제 말 한번 믿어보세요. 뭐냐면 단위는 나중에 쓴다. 결국 계산하는 방식이 n이 m분의 w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자, n이 뭐냐? n이 몰수입니다. 그 다음에 m이 뭐냐? m이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w는 뭐냐? 질량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MW에서 몰레큘러 웨이트의 약자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상기체식에서 빼온 거예요, 제가. 근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몰수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 만약에 원자면요, 원자량분의, 그쵸? 분자면요, 뭘까요? 분자량분의, 이렇게요. 그쵸? 분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은 뭡니까? 실험식 양분의, 그쵸? 뭐예요? 자기 거 질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몰수는 기준분의 질량 하는데 이 질량도 귀찮아. 그래서 기준분의 자기 거 이렇게 한번 기억해 봅시다. 약속이에요. n은 뭐라고요? 기준분의 자기 거 이렇게 n분의 w. 한글로 기준분의 자기 거 하면 약간 좀 모양 빠지니까 n은 n분의 w 이렇게요. w는 자기 거. 그쵸? 주어진 거예요. 질량이면 질량, 부피면 부피 주어진 거고 m이 뭐냐? 너 원자니? 너 원자량. 너 분자니? 너 분자량 이렇게요. 오케이? 그래서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고 기호는 나중에 담백하게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 파워포인트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교재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1몰의 질량. 저는 가끔 가다가 이거를 몰 질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줄여서 1몰의 질량은 뭐냐? 말 그대로 탄소가 원자량이 얼마니? 라고 하면 10입니다. 라고 할 때 걱정하지 마. 여기다가 그람만 살짝 붙여주면 뭡니까? 1몰의 질량이 되는 겁니다. 자, 확인 들어갑니다. 주목하시고 필기하세요. 이거 1몰의 질량 잘 보세요. 탄소 원자는요. 한 개의 실제 질량이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g이었습니다. 아직 못 외우셨죠? 외워라. 오케이? 그 다음에 근데 1몰이니까 얼마큼이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를 곱하면 얼마 나와요? 12g 나와요. 아, 저 선생님이 저렇게 외우라고 하는 데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오케이? 됐어요? 자, 수소 한번 해볼까요? 수소 한 개의 실제 질량을 재봤더니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제곱g이고요.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뭡니까? 1몰의 질량을 계산해 봤더니 1몰 계산해 봤더니 얼마다? 1g이 나오더라. 이래서 원자량에다가 혹은 분자량에다가 그람 붙이면 그거를 1몰의 질량이라고 한다. 끝.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근데 가장 큰 범주로 화학식량에다가 그람 붙이면 돼요? 됐죠? 여기는 1몰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들어가 있다. 오케이? 끝. 두 번째 갑니다. 몰수는 어떻게 재느냐? 그러면은 물질 1몰의 질량에다가 질량을 얹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얘가 제가 말하는 그 N은 N분의 W 기준분의 지 거 그 얘기입니다. 자기 거 죄송합니다. 자기 거 지 거가 아니고. 자 보겠습니다. 탄소가 6g 있다. 그럼 몇 몰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탄소의 몰수는 모르니까 X로 표시하시고요. 탄소 1몰은 얼만큼이에요? 12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너 6g 있니? 6 이렇게 단위 생략했습니다. 나누면 얼만큼이에요? 나 2분의 1몰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MOL이 몰입니다. 오케이? 한 번 더 할까요? 자, 수소 분자가 있는데 수소 분자가 1g이 있습니다. 몇 몰입니까? 이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몇 몰인지는 모르니까 X로 표시하시고요. 얼만큼이야? 수소 분자는 2g이 1몰이죠. 근데 나는 1g이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단위 다 지워버리고요. 단위 귀찮으니까 지워버리고 얼만큼이에요? 그냥 2분의 1몰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셔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원래 1몰의 질량이요. 그람 퍼 몰이에요. 제가 영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그람이니까 분모 분자하시면 다 지워지고 몰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시킨 대로 쓰면 된다. 그래서 기준 대 기준분의 자기 거다. 이렇게 써주시면 아주 정확한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을 구한다. 에이 이런 건 쉽죠. 보세요 한번. 탄소가 0.5몰이 있어요. 근데 몇 g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외운 게 뭐예요? 0.5는 원자량 12분의 W 이거 아니었어요. 단위 다 생략하시고 그럼 얼마큼이에요? W는 0.5 곱하기 10이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냥 곱해서. 이걸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잠깐만 갈게요. 이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오케이?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의 조합은 뭐냐? N은 N분의 W다. 기준분의 자기 거다. 여기서 끝나는 거고 질량 이렇게 곱하고. 그쵸? 나중에 원자량이 뭐냐라고 한다면 원자량 어떻게 돼요? N분의 W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그러니까 막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였어요? N분의 W. 제가 만든 공식으로 쓰란 얘기예요. 물론 뭐 제가 정확하게 만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단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단위는요. 이 강의 끝나고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N분의 W 기준분의 자기 거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포도당의 분자량 얼마큼입니까? 12 곱하기 6에다가 1 곱하기 12에다가 더하기 16 곱하기 6 나왔네요. 180. 외운 게 역력하죠? 그렇죠? 자 2번은요. 그 포도당이 36g. 와우. 몰수 뭐냐 보세요. N은 기준분의 자기 거 해놓고요. 180분의 36 해놓고 계산하면 0.2몰 나오겠죠. 0.2몰. 한글로 그냥 몰 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요. 이 0.2가 딱 나오는 이 계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기준분의 자기 거 해놓고 단위는 좀 생략하는 게 편하다라고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단위는 한번 다 해보세요. 자 이제 뭐가 있느냐? 그러면 기체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멘트가 나옵니다. 아보가드로 나중에 설명할 시간이 있겠지만 요 선생님의 법칙은 뭐냐면 같은 온도, 압력, 부피에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이 조건이에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라면 몰수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몰수가 동일하다. 이 얘기예요. 주목. 그림 잘 나와 있죠? 1몰의 부피는 얼마냐? 라고 할 때 1몰의 부피는요. 0도씨 1기압이라는 이 조건 잊지 마시고요. 22.4리터가 1몰입니다. 다시 한번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가 되면 무조건 묻지마 1몰이에요. 그것이 수소가 됐건 산소가 됐건 이산화탄소가 됐건 간에 무조건 0도씨 1기압에 22.4, 22.4, 22.4가 되면 몇 몰? 1몰이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몰수는 동일하다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질량은 동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몰수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3번의 기체에서 이렇게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 N은 저는 22.4 해놓고 0도씨 1기압 이게 기준이죠. 그 다음에 너 얼마 있니?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나온 거는 몰수 곱하기 22.4하면 얼마냐? 자기의 0도씨 1기압의 부피다. 이거 수식 계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뭐라 하겠어요? 이게 유네스코 올라가야죠. 몰수는 얼마냐? 기준분의 자기 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원자면 원자량, 분자면 분자량. 그렇죠? 합쳐서 뭐예요? 그냥 모르면 그냥 화학식량. 좋아요. 그 다음에 너 기체야? 기체야? 그럼 0도씨 1기압이야? 이거 꼭 물어봐야죠. 그때 나 22.4L가 나 기준이야. 이렇게요. 됐죠? 자, 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 키포인트에서 뭘 강조하느냐?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에 그람 붙이고 몰수는 1몰의 질량에다가 자기 질량을 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N은 기준분의 자기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 1몰의 부피는 22.4L이며 그 속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의 기체 분자가 들어있다 라고 해서 계산식이 나온 겁니다. 좀 어렵죠?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근데 뭐냐면요, 철수가 0도씨 1기압이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철수가 0도씨 1기압에서 실험합니까? 추워 죽겠는데. 그죠? 추워요. 하지만 그걸 우리가 표준 상태, STP, 스탠다드 템퍼레이처 앤 프레셔라고 하는 이런 STP 상태, 표준 상태를 정해놓은 거야. 계산값이죠. 이때 1몰계를 싹 잡습니다. 딱 잡으면 몇 개 있어요, 여기 안에. 1몰계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있죠. 이거를 확 뿌린 거예요. 확 뿌렸을 때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얼마냐? 몇 리터? 22.4리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마지막 풀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산화탄소 분자수는 몇 개냐라고 물어봤는데요. 0도씨 1기압에서 0.5몰이래요. 그쵸? 그러면 0.5몰이면 얼만큼이야? 1몰이 22.4니까 0.5면은 11.2리터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분자 개수는 몇 개냐? 라고 하면 0.5몰이니까 3.01 곱하기 10의 23제곱개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이산화탄소 1몰의 질량이 44g이에요. 오케이? CO2 빨리빨리 계산하시고요. 그거의 반이니까 얼만큼이에요? 22g이죠. 이렇게 계산해도 되죠. 오케이? 아니면 보세요. 0.5몰은 44분의 W 해서 얼마냐? 22가 되겠다. 단위는 그람 붙이시고요. 이렇게. 오케이?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얼마냐? 얼마예요? 0도씨 1기압인데 0.5몰이니까 11.2리터가 되겠다. 끝. 이렇게 끝나는 거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다른 건 다 잊어먹자고요. 다 잊어버리고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첫 번째, 원자량, 분자량. 그 다음에 몰수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기준분의 자기 거. 그것만 기억하시고요. 연습 한번 해주신다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문제를 쫙 풀면서 완벽하게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